제가 전에 찍은 거랑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이거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그래도 아무리 관리해도 늙는 속도,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속도를 관리하는 걸로는 못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아까 임윤식 선생님 오셨다고 하는데, 임윤식 선생님이 그 등산 많이 하시고, 그 섬 여행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젊게 사셔요. 근데 또 물어봤더니 뭐 당뇨도 있고, 뭐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임윤식이 그 송파요? 네. 이게 다들 관리는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전혀 안 아프게 하기까지 관리를 하려면 쉬운 건 아닌데, 전혀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진짜 많이 움직여주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요새 하루에 15km씩 걸었어요. 15km. 하루 15km 걸으려면 정릉에서 여기 나와서 여기서 인사동이나 저런 데 갔다가 충무로도 걸어갔다가 와가지고 또 집에까지 걸어가. 그 정도 걸으면 하루 4시간을 걸어요. 4시간. 15km면 진짜 엄청나게 건. 네, 하루 4시간을 걸어냈더니 자전거로 타면 그 정도 걸어가지고 나 운동이 충분한 줄 알았더니 지난 여름 자전거 하고서 한 달 됐어요. 한 달 딱 끊고서 지금 계속 15km씩 걸어봤더니 자전거보다는 걷는 게 운동이 많이 되고 15km를 걸었더니 이제 몸이 다 살아났어. 진짜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걸었더니 막 이빨도 아프고 잇몸에 염증 생겨가지고 와, 입술도 다, 입술 안에 그거에 이렇게 뭐 하여간 무지무지 아픈 거, 입술이 이렇게 속에 해져가지고 그런 거 오지 막 오더라고. 왜냐면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응이 되니까 뭐 또 다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뭐 무릎이 망가진다. 뭐 이러는데 저는 과하게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냥 잠이 팍팍 쏟아질 정도로 운동을 좀 해줘야지 된다고 봐. 그 정도 하면 몸이 이제 맞춰져요. 몸이 맞춰주면 거기다 또 덜 먹어야 돼요. 먹는 거 다 먹고 운동으로 다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도 몸무게 한 2kg 불었어요. 53kg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어제 재보니까, 오늘 아침에 재봤나? 56kg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불어난 거죠. 한 2-3kg 불어난 것 같으네. 지난번에 제가 촬영하면서 그 강의를 잠깐 했더니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셔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셔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만 잠깐 공부를 하고, 해결 현상이나 이레이저 현상에 대해서 꺼서 그렇지. 저거 켜고. 켜버리죠. 이걸 켜고 이걸 끄죠. 아니 다 켜요. 다 켜. 상관없어요. 저거 앞에 거. 이것도 키죠 뭐. 머리도 수하면 돼. 다 켜요. 다 켜. 끌 필요 없고 다 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아 여기 키면 되겠다. 왜 안 되지? 맨 아래 거. 아래 거. 지난번에 스트로브를 좀 공부를 그렇게 해봤더니 스트로브만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셔터 속도를 알아야, 셔터의 원리를 알아야 스트로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셔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세한 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약간 강의를 하고 나중에 동영상을 올려주려고 그래요. 셔터는 옛날 초기 카메라는 셔터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셔터가 굉장히 엉성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 둘 셋 하고 공으로 탁 누르고 뭐 뒤집어 쓰고 찍는 카메라 기억나죠? 예, 네, 톡 하고 하나 둘 셋 넷, 야 됐습니다, 잘 촬영됐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이만큼을 샷들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니까 2초 정도 됐네.
혹은 2초, 10초, 뭐 5초, 1초 뭐 이렇게 긴 시간 빛을 줬기 때문에 셔터가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았고 셔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근데 그 이전에는 오히려 셔터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재는 거 그 이전에는 셔터 자체가 필요도 없을 정도로 셔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옛날에 필름을 사용했잖아요. 그 필름 그 이전에는 이제 감광유제라고 그래가지고 감광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상을 새겨주는 이런 형식을 썼는데 초기 감광유제들은 굉장히 둔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데 빛을 감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찍은 니에프스가 찍었나? 세계 최초의 사진.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촬영한 자기 집 2층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세계 최초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빛을 저녁 때까지 쪼였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쪼였으니까 그림자 없는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이쪽에까지 올 때까지 찍으니까 아예 그림자가 없고 굉장히 장시간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건 전혀 안 찍혀 있고 그냥 이 건물만 찍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 빛을 줘야지 되는 경우에는 셔터라는 게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빨라져 가지고 뭐 초상사진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한 10분, 5분, 1분, 10초 이런 식으로 그때도 장시간 줬어요. 그러니까 뭐 또 빛이 센 데 간다고 사진 찍는 공간을 건물의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타디오를 그런 데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물사진 같은 경우 뭐 풍경은 괜찮았는데 인물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물사진들을 지금도 보면 걸작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게 촬영을 해놨는데 문제는 딱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움직이면 안 된다. 10초 동안 안 움직이게 하려니까 그 목대나 이런 의자가 사람을 고정시키는 그런 식의 의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가 딱 박아서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게 하고서 눈도 깜빡거리면 안 돼요. 그 뭐 심한 경우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런 옥상에서 눈도 못 깜빡거리게 하니까 눈물이 말라가지고 뭐 눈이 망가졌다 뭐 이런 정도의 그 폐단이 있을 정도로 옛날 사진들은 촬영하는데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뭐 셔터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고 사진 작가가 알아서 내가 이걸 10초 동안에 빛을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10초를 숫자로 세는 거야. 시계도 볼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그 1초에 한 번씩 세던가 1초에 두 번을 세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마 제가 딱 5초 셌을 거예요. 제가 옛날 아주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전에 10번 센 게 5초 센 거예요. 5초. 1초에 두 번씩 셌거든요. 그거에 뭐 오차가 0.12초밖에 안 났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제 숫자로 자기가 줘야지 될 만큼의 시간을 숫자로 주고 셔터가 필요 없이 그냥 뭐 손으로 막아주든지 손으로 뒤집어 씌워주든지 카메라의 뚜껑을 막아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빨라져 가지고 1, 2초 만에 빛을 받아들이는 필름이 개발되고 또 카메라 렌즈도 개발이 됐어. 좋은 걸로. 초기 이제 렌즈들은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조리개를 구멍을 작게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렌즈들이 발달해 가지고 구멍을 크게 해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렌즈가 개발되니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커지니까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왔고 빨리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필름이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빨리 열었다 닫아줘야지 되거든. 그래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뒤집어 쓰는 그 카메라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2,000원 빛을 줘야지 정확한 사진이 들어와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고무공으로 이제 샷다를 만들어가지고 샷다가 함석으로 만들어야 해. 함석으로 슥 소리가 나게 열렸다가
득 닫히게 해주는 이런 셔터 막을 썼는데, 자, 여보세요? 이 함석으로 된 이 셔터를 쓸 때만 해도 사람이 제어를 했습니다. 1초를 줄 것인지 2초를 줄 것인지 0.5초를 줄 건지 그 정도는 사람이 제어를 했고, 그때 이제 그 농도를 잘 맞추는 사진작가가 유능한 사진작가로 이렇게 이름이 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농도 잘못 맞춰가지고 뭐 사진이 너무 허옇다든가 너무 꼬뭇하든가, 물론 뭐 여기 촬영 때 잘못해도 또 암실에서 조절을 하니까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또 판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려도 레티튜드라 그러죠? 관용도, 즉 허용치가 크기 때문에 촬영 때 여간 잘못해도 농도를 잘 못 맞춰도 나중에 그 인화하면서 다 필름이 크면 레티튜드가 넓어져요. 관용도가 넓어져가지고 괜찮은데, 점점 필름도 작아지고 필름이 예민해지니까 레티튜드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없이 촬영을 해내야지 되는 기술적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기계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 기계의 능력으로 바뀐 게 오늘날 셔터 체계예요. 오늘날 셔터는 아주 민감해가지고 요즘 신형 카메라들 몇 분의 1초까지 있어요? 제 거 같은 경우 한 4,000분의 1초까지. 8,000분의 1. 8,000분의 1. 8,000분의 1. 더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더 고속이다. 8,000분의 1이 한 개. 이제 8,000분의 1초까지 이렇게 굉장히, 8,000분의 1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속도는 아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 8,000분의 1은 사람이 어떻게 못하니까 오로지 기계에다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을 했는데, 8,000분의 1초라는 게 그렇다고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는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기술적으로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알면, 오늘날 그 셔터 뭉치, 즉 카메라의 셔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셔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엔 셔터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 굉장히 필름이나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민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빛의 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결국은 빛의 속도를 제어해 준다는 것은 빛의 양을 제어를 해 주는 거예요. 양을 많이도 집어넣어 주고 적게도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데, 그 장치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조리개, 즉 면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있고 속도로 조절해 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속도로 조절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셔터라는 체계인데, 이 셔터에는 크게 레인지 셔터라는 체계하고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인지 셔터의 속도는 최대 속도가 500분의 1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닫히는 이런, 렌즈 안에 이렇게 셔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레인지 셔터라 그래요. 그 레인지 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닫히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카메라에는 대부분 그 셔터가 내장돼 있어요. 그 셔터를 만들어 넣어놨는데,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렌즈를 빼기 때문에 렌즈 안에 있는 이 레인지 셔터를 쓰는 게 아니라 몸통 안에 있는 셔터를 쓰는데, 몸통 안에 어디에 있냐면 포커스 면에 있어요. 초점 맞는 면에다가 만들어 놔요. 그리고 레인지 셔터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나비 날개 같은 게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이런 형식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이 지금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는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혹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셔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셔터를 그 필름면, 즉 초점 맞는 면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포커스 면에다 만들어 놨기, 초점 맞는 면, 초점면이라 그러죠. 영어로 포컬 플레인이에요. 초점면이란 뜻입니다. 플레인은 면이란 뜻이고 포컬은 초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포컬 플레인 셔터라 그러는데, 이 포컬 플레인 셔터는 바로 필름 앞에다가 막아가지고 필름을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뭐 렌즈를 뺐다 끼든 렌즈를 빼든 빛이 들어와도 필름으로 이 강광장치로 빛이 안 들어갈 겸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0분의 1초까지 고속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나 한번 보자고요.